네, FAT 제31회 실무 수행 평가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에 의해 거래처 등록이고요. 자료는 지금 현재 통장 4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에서 1월 9일 계좌를 개설하고 기업 자유예금, 보통예금 통장을 발급받았다. 평가 문제. 통장을 참고하여 거래처 등록을 하시오. 코드 번호는 98003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일반 금융 카드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카드는 아닐 거고요. 일반 거래처도 아닙니다. 통장 4번 하나은행이 나와 있죠. 이 하나은행은 우리 금융업이 되겠죠. 예. 자, 코드 집어넣겠습니다. 98004. 은행은요, 하나은행. 자, 계좌번호 오른쪽 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 왼쪽으로 빼겠습니다. 자, 527에 다시 910004 다시 22456. 자, 개설점 일단 은행 보겠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 500번대 코드. 자, 그리고 서대문 들어가겠죠. 서대문. 자, 예금 종류요. 기업 자유예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 자유예금. 자, 여기까지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한 작업한 부분은 다 한 작업은 해당하는 탭을 닫아주겠습니다. 자, 2번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이고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기분 재무상태표 보시면 되겠죠. 차액이 5,40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산이요. 유동자산. 자, 유동자산부터 틀려 있습니다. 자, 유동자산 4억 480만 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요. 4억 3,089만 원. 뭔가 잘못됐죠? 자, 그럼 당좌 자산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당좌 자산 차액이 발생이 되네요. 잘못됐고요. 그러면 재고 자산은요. 4,800만 원. 자, 재고 자산 4,800만 원 이상 없고요. 자, 상품 전까지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자, 여기 조금 보기가 불편하네요. 조금 옆으로 빼겠습니다. 다시. 자, 이제 보겠습니다. 현금 760만 원 이상 없고요. 보통 예금 7,820만 원 이상 없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8천만 원 이상 없고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잘못됐네요. 잘못 죄송합니다. 외상 매출금은 이상 없습니다. 9,100만 원. 그리고 뭔가 지금 빠져 있죠. 외상 매출금 아래에 뭐가 있죠? 대손충당금이 있어야 되는데 단기 대여금이 있죠. 자, 대손충당금. 자, 대손충당금으로 찾으시면요. 코드가 많이 뜹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해당하는 대상에 더하기 1 해주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이 지금 108번이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09번이 되겠죠. 자, 금액은 자
91만원 되겠습니다. 91만원. 자, 이제 단기 대여금. 자, 1억. 예, 1억 이상없습니다. 자, 그럼 재고자산도 이제 이상이 없죠. 상품 변동 없고요. 자, 차량 운반구. 이제 비유동자산 차량 운반구. 자, 앞자리가 하나 다르네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3,800만원으로 3,800만원. 감가상각 누계 1,750만원. 예, 그리고 비품 들어갔고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원 이상 없고요. 자, 이제 부채 보겠습니다. 부채 총액 유동부채밖에 없죠. 자, 비유동 없습니다. 자, 유동부채에서는 이상이 없네요. 금액이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렇다면은 자본금에서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자본금. 이상이 없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다시 비교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 쪽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유형자산이 이상이 없었고 기타 비유동자산 5천만원. 아, 기타 비유동자산이 잘못됐네요. 기타 비유동자산 우리 임차보증금 900번대 있죠. 자, 요걸 5천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잘 보시면은 정답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 2번 정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정이었습니다. 예, 해당하는 탭 닫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냐? 외상매출구 명세서와 단기 대여금에 대한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설명. 러블리 상사의 정기분 재무제표는 2월 받아 등록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 문제. 외상매출금과 단기 대여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초기 2월 들어갔고요. 자, 외상매출금 108번에 자, 거래처 코드 하나씩 넣겠습니다. 거래처 이번에 코드가 나와 있죠. 자, 104번 거래처는 에이진. 그리고 금액은 5,200만원. 자, 그리고 105번 삼진의류죠. 3,400만원. 자, 미소의류가 있습니다. 미소의류 106번이고요. 금액은 500만원. 자, 요거 이제 단기 대여금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자, 아래에 있네요. 자, 찾기 힘드시면은 컨트롤 F에서 대여금. 잠시만요. 여기에서 예. 자, 아까 같은 에러가 뜬 이유는 제가 해당 탭이 오른쪽에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F를 눌러서 범위가 코드 거래처 금액 요 부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안 나온다고 해서 당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찾을 구간을 제대로 설정을 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예. 자, 단기 대여금 하나밖에 없네요. 예,
253번. 죄송합니다. 253번이 예성 의류가 되겠습니다. 예성 의류 집어넣고요. 금액은 08개니까 1억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넘어가기 앞서서 우리 작업했던 창은 닫아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분계에 관한 문제들 일반 전표 입력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거래 증.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나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나와 있고요. 현금으로 썼는지 아니면 보통 예금으로 썼는지는 문제를 봐야 합니다. 자, 거래 날짜는 7월 5일 되겠습니다. 7월 5일. 자, 일단은 15만 원은 사용했습니다. 뭘로 사용했는지 확인할게요. 자료 설명. 회사 업무 매뉴얼에 관한 책자를 제작하고 의뢰하여 현금 결제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9분의 4번. 현금 얼마였습니까? 15만 원. 자, 이제 차분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사 업무에 관한 매뉴얼 책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같은 책자라도 내 사용 용도가 달라지면은 계정 과목이 달라지죠. 회사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럼 교육 또는 도서 책자 자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매뉴얼 가지고 우리가 뭐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는 이야기가 없죠. 그러면 도서 인쇄비가 되는 것이고,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은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관한 것은 그냥 책자라는 이야기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도서 인쇄비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교육훈련비라면 이 책자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금액 15만 원.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거래날 카드네요. 이번에는 카드 사용했습니다. 삼성카드 썼고요. 금액은 2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단 날짜부터 볼게요. 8월 5일. 자, 일단 대변에 신용카드니까 미지급금. 카드사는요. 삼성카드 200만 원입니다. 네. 삼성카드 200. 자, 그럼 차변 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엔진 고장으로 좋은 카 공업사의 엔진을 교체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차량에 대한 뭐 수선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수선비는 안 나오죠. 차에 대한 수리비, 뭐 차량 유지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평가 문제를 보면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것은 뭐 차에 대한 유지비가 아니라 차 한 대 더 샀다고 생각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변에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금액 200만 원.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보험료. 그러면은 예수금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요.
언제 발급됐습니까? 7월 31일 날 발급되었습니다. 7월 31일. 자, 그리고 자료 2번을 보시면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이 나왔네요. 거래 일자는 2018년 8월 10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7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 기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대변부터 집어넣겠습니다. 대변. 자, 그리고 보통예금 어디 은행이요? 국민은행. 금액은요 19만 8천원 19만 8천원 이상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차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 이거 무슨 계정? 예수금 계정. 자, 그리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금이고요. 자, 회사 부담금은 뭘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예. 일단은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자, 50%니까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자, 19만 8천원을 나누기 2 하면요. 9만 9천 원이 나와요. 9만 9천 원. 예. 자, 그럼 나머지 차변에 원청 징수한 금액이죠. 그러면 예수금 차액 9만 9천 원.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약속어음 수치 거래. 그러면은 우리는 받으러옴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받으러옴. 자, 언제 받았는지 볼게요. 발행일자가 2018년 8월 14일 되겠습니다. 8월 14일. 일단은 받으러옴 3번이니까. 자, 누가 줬습니까? 발행인 동대문 의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요 450만원. 자,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문제를 다 봐야겠죠.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동대문 의류의 상품 외상 판매 대금 450만원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다. 자, 그렇다면 대금에 외상 들어갈 거 매입입니까? 매출입니까? 매입은 우리가 물건을 사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받을 어음을 받았으니 당연히 외상 매출금에 대한 우리 외상값을 받은 어음으로 받았다. 자, 거래처는요 동대문 의류가 되겠습니다. 동대문 의류. 위에 코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검색할 필요 없이 450만원.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어음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수치 받을 어음이에요. 이럴 경우는 그냥 단축키 F3 또는 기능 모음 가서 자금 관리 눌러 주시면 되겠죠. 예. 자, 어음 종류는 뭐였습니까? 어음이었습니다. 약속 어음이 아니고요. 종류를
6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어음번호 집어넣겠습니다. 자, 숫자가 기니 4개씩 끊어 넣겠습니다. 0042 0180. 자, 81 넷하나 81 넷하나 2340 6789. 자, 자수에 넣으시고요. 발행일자 2018년 8월 14일, 그리고 만기일자요 2018년 10월 13일. 자, 어디 은행입니까? 국민은행. 자, 지점은요 강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남 지점, 강남.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5번째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자동차 매매 계약서가 나와 있고요. 자, 뭐 차량 운반구 계정 쓰면 되겠죠. 자, 800만 원으로 물건을 샀네요.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창고랍니다. 죄송합니다.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을 매입하고, 뭐 그러면은 언제 매입했습니까? 돈 준 날 했겠죠. 8월 20날. 차변에 차량 운반구 800만 원. 자, 당사는 보통 예금으로 통장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대금, 대변에 대금은 보통 예금, 거래처는요 국민은행이죠. 금액 800만 원. 자, 국민은행 자료 설명에서도 나와 있고요. 자료 2번에서도 국민은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6번째 문제. 자,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 나와 있고요. 자, 자료 1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와 있고요. 자료 2는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국민카드 8월 사용 분해 결제 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자, 일단은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언제 나갔습니까? 9월 20날에 나갔습니다. 9월 20날 돈이 나갔고요. 코드는 103번. 보통예금 어디은행? 국민은행. 금액이요 197만 6천원. 자, 그렇다면 차변에 뭘 넣어줘야 되느냐? 카드값이죠. 우리가 카드를 쓸 때 항상 미지급금 대변에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카드값을 갚으려면요 이번에는 차변에 미지급금을 적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거래처 카드사 어딥니까? 국민카드라고 나와 있고요. 자료 1번에서도 국민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액 대변과 같이 197만 6천원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7번째, 재고 자산의 매출 거래 내역이 나와 있고요. 빨간색이니까 공급자, 고로 우리가 물건을 사 드렸다. 자,
어떻게 사드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사드린 게 아니죠. 우리가 팔았네요. 공급자용에 우리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 공급자용에 러블리 상사라고 우리 회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물건을 사드렸습니다. 사드린 게 아니라 물건을 팔았어요. 공급을 해줬어요, 물건을. 자,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거래 날짜는요, 9월 25일. 자, 공급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매출에 관한 내용 되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상품 매출 금액 68만 원. 자, 수량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 더 보겠습니다. 일단 동두천 의류에 여성용 의류를 공급하고 받은 발급 거래 명서서이다. 9월 21일 날 수취한 계약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일단 여러분들 9월 25일 마감 치기 전에 9월 21일 날 선수금 관련된 거래가 있었죠. 자, 9월 21일 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변에 선수금 거래처 동두천 의류가 나와 있고요. 대변 금액 8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 25일 날 당연히 어떻게 먼저 처리해야 될 거. 결산이 왜 나오지? 차변에 선수금을 먼저 처리해 주셔야죠. 선수금 거래처는요. 동두천 의류가 되겠고요. 금액은 검색했을 때 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뭘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얼마 받았습니까? 60만 원 받았죠. 빨갛게 60만 원 나와 있습니다. 68만 원.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항상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저처럼 실수하면은 안 되겠죠. 예. 자, 단기 매매 증권 매각 문제가 나와 있고요. 예. 그러면은 요거 단기 매매 증권이 있으면은 처분 이익이냐, 처분 손실이냐 따지는 문제가 되겠죠. 예. 일단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1번. 단기 매매 증권 보유 현황 2018년 6월 29일 100주를 샀습니다. 한 주당 5만 원씩이요. 그렇다면은 단기 매매 증권 5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 나와 있죠.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195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195만 원.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자료 1. 자료 1은 매각일 현재 주식 보유 현황이다. 예, 100주 갖고 있고요. 단가는 하나당 얼마입니까? 5만 원씩이고요.
자료 2. 자, 보유 주식 중 30주를 매각했습니다. 주당 얼마요? 65,000원. 자, 65,000원이라고 합니다. 한 주당.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더 많이 기존에 있던 가격보다 더 많이 팔았죠. 한 주당 그러면은 15,000원씩 더 얹어서 팔았죠. 근데 한 주를 판 게 아니라 우리가 30주를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됐습니까? 45,000원이 더 45,000원 아니라 45만 원. 예. 45만 원이 더 이득이 되겠죠. 예. 자,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거래 날짜요. 9월 27일 되겠죠? 9월 27일 날 일단 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예금 되겠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 어디 은행입니까? 군민은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민은행. 금액 100 얼마예요? 95만 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내준 주식은 얼마를 보내줬습니까? 30주 한 주당 5만 원씩. 대변 단기 매매증권. 자, 30주 5만 원. 그러면 얼마? 3, 5, 15. 150만 원 되겠죠? 그럼 나머지 45만 원은 무엇이 됩니까? 단기 매매 증권에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 되겠죠. 처분 이익 얼마요? 45만 원.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 나와 있고요. 거래 일자는 10월 5일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금액이었으니까 우리가 돈을 보내줬겠죠? 예.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세기 의상과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뭐가 중요합니까? 계약금이 중요한 거죠. 자, 계약금을 줬다. 선급급. 예. 자, 얼마 줬습니까? 200만 원 줬습니다. 자, 간단하게 빨리 집어넣겠습니다. 10월 5일 보통예금 키보드 키가 예, 이제 되네요. 보통 예금 어디 은행이요? 국민은행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금액 200만 원. 자, 200만 원 목적은 뭐다? 우리가 계약금을 걸었다. 계약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수, 선급.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줬으니까 선급이 되겠죠? 일단은 죄송합니다. 대변에 차변에 선급금을 줬습니다. 누구한테 줬습니까? 세기 의사에서 예, 계약금을 거래가 있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또 안 좋아졌네요. 예. 자, 이제 10번째 보겠습니다.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출장비 정산이 나와 있고요. 자, 가 지급금이 30만 원, 그리고 반납에 53,000원. 예, 뭐 자세한 건 일단
자료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을 마친 강성민에게 당월 12일 여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렇다면 반납액이 되겠죠? 회수 금액은 53,000원. 자, 먼저 10월 3일 날 거래 후 10월 3일 날 거래 후 전산 거래를 입력하시오. 자, 10월 3일 날 출장비 명목으로 지금 가지급금이 살아있죠. 가지급금. 그렇다면은 이걸 12일 날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대변으로 옮겨서 적어 주셔야죠. 자, 거래처 강성민 씨 들어간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잠깐만, 얼마 받았습니까? 30만 원. 자, 일단 좀 적겠습니다. 가지급금 차변에 있었고요. 거래처는 강성민, 금액은 30만 원. 12일. 자,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처 강성민, 금액은요 30만 원. 자, 그렇다면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일단은 반납액부터 보겠습니다. 반납액. 가지급금을 줬는데 남아서 우리가 일단은 회수를 했죠. 회수한 금액이 53,000원이고요. 무엇을 회수했다?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53,000원. 차변에 이제 나머지 금액은 뭘로 처리한다?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셔야죠. 24만 7천원 되겠습니다. 24만 7천원. 자, 그렇다면 이제 전표 수정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전표 수정 문제. 자, 입금표가 나와 있고요. 대상증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작성일이 10월 31일. 자,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5월 1일에 매각한 영업용 승용차 매각 대금의 미수 금액을 10월 31일 1일에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입금표이다. 자, 여기까지 나와있죠. 그렇다면은 5월 1일에 거래에 대한 그 못 받은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작성일자는 10월 31일. 자, 무엇이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금액이요. 바로 보이죠? 금액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990만 원인데 90만 원이 돼 있죠? 예. 비교해 보죠. 예. 자, 그렇다면 일단 금액 고쳐 보겠습니다. 금액. 자, 거래처도 이상 없고요. 자, 그리고 보통 예금 들어왔으니까 뭐 국민은행이었죠? 예. 국민은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자, 그렇다면은 예, 수정이 끝이 났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월 18일 거래예요. 뭐 자, 거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라라 의류의 외상대금 500만 원이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8월 16일자로 입금하였다. 이거 이동시키는 문제죠? 8월 16일. 자, 자, 이동. 언제로 이동시킵니까? 8월 18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공. 자, 그리고 이동 확인. 자, 8월 18일 가보겠습니다. 8월 18일에 거래가 제대로 입력이 됐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 결산 일자 1번은 항상 어디요? 1번 전표 12월, 날짜는 12월 31일.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1. 8월 1일에 발생한 두타 의류에 대한 단기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자 미수액이 중요하죠. 자, 구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변에 이자 받았다고 하고 이자 수익 얼마입니까? 50만 원.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이자 받았다고 한 거죠. 지금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변에 미수 수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미수 수익. 자, 얼마죠? 5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 또 엔터.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볼게요. 4월 2일 날 결산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분계사항 자체를. 참 좋은 보험 다시 읽겠습니다. 4월 1일 참 좋은 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급한 보험료 자 120만 원에 대한 미경과분 얼마요? 30만 원. 그럼 대변에 30만 원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예. 정확하게 대변에 무슨 계정 들어가야 됩니까? 차변에. 차변에 보험료가 맨 처음에 써 갖고 그렇다면은 이제 결산일이니까 보험료는 대변으로 가겠구나. 보험료 들어가고요. 금액 30만 원. 자, 이 보험료는 지금 남아있는 보험료죠. 예.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보험료 요거는 우리가 돈 주고 뭐 받은 게 아니라 이건 성급 비용으로 우리가 먼저 처리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끝이 일반 전표는 이제 끝이 났고요. 자, 결산 자료에 의한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료 설명에 재고 자산 명세서가 나와 있고요. 기말 재고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조회할 것도 없고 기말 상품 재고액에 400만 원 집어넣어 주시고요. 전표 추가하면 되겠죠? 제대로 들어가는지 일반 전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 들어갔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 들어갔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일단은 상품 매출 원가가 제대로 들어갔고 일단 그러면은 조회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나와 있죠.
자, 일개표 조회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자, 6월 달은 30날까지 있네요. 예. 외상 매출금에 대한 현금 회수액 벌써 2,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USB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닫기. 자, 일개표 닫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 원장이네요. 거래처 원장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자, 2018년 6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와 작은 거래처의 차이는 얼마인가? 자, 얼마인지 한번 따라잡아 보시려면은, 자, 630. 자, 외상 매입금이죠. 제일 큰 곳이 지금 삼진 의류가 제일 크고요. 삼진 의류가 제일 크죠. 그리고 제일 작은 것이 타미. 자, 뭐라고 읽어? 타미힐 피커. 예. 자, 그럼 이 차액은 얼마입니까? 계산기 이용하겠습니다. 5,400만 원 빼기 566만 5천 원은 얼마입니까? 얼마? 4,833만 5천 원.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답안 수록 USB 저장 닫기. 자, 일일 자금 명세서 조회 문제입니다. 자, 2018년 5월 31일자 일일 자금 명세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경리일보 보겠습니다. 일일 자금 명세서. 자, 날짜가 5월 며칠이죠? 31일자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당자 예금이요. 당자 예금. 잠시만요. 이렇게 컨트롤 F 당자. 5월 30일. 자, 당자 예금이 안 보이네요. 자, 당자 예금이, 자, 찾기도 없고 지금 거래에서 안 보였으면 이건 거의 뭐 거래가 없었다는 거죠. 영원이 돼야 되죠. 자, 틀린 것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은. 자, 그렇다면 이제 2번 볼게요. 보통 예금에 대한 잔액. 당일 잔액
2억 1627만 4천원. 예, 이상 없습니다. 자, 제가 맞죠? 예, 지금 당좌 예금 잔액이 아예 없네요. 예, 순간 놀랐습니다. 영원 나온 문제는 거의 없었어. 예. 자, 그럼 그 아래 받으러 온 보겠습니다. 90만 원 이상 없고요. 단기 차입금이요. 1억 깔끔하게 이상 없고요. 자, 그렇다면 1번이 정답. USB 저장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어, 조금 피곤해서 실수가 많았는데 예,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 때는 실수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